이제 종합 토론에 들어가는데, 하여튼 저희 이 모임의 하나의 특징은 하여튼 청중석에서도 똑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기여하는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게 되려면은 짧게 요점을 말씀을 해주셔야만 그게 진행이 되니까 어떤 의견이든 좋으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정 토론으로서 두 분을 모셨는데 이 첫 번째 맡으실 분은 인터넷 신문으로 잘 알려지고 우리 보수 우파 운동에서 아주 유명한 이 조용환 선생, 이 올인 코리아 대표신데 미국에서 유학을 쭉 해서 원래 사회학을 전공하셨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좀 짧게.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하버드의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숙사에도 여러 번 가서 저녁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숙사를 이민용 씨라고 한국 사람의 불교학 공부하시는 분이 제가 93년도에 있을 때 사가지고 그 집이 한국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무슨 논문을 썼는지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 체크도 못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입학 허가서를 하버드로부터 받을 때에 하버드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하버드는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이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써가지고 한 학생이 나를 안 받아주면 너 후회할 거라는 그런 배짱 있는 입학 허가서를 써서 입학되는 그런 기록을 내 친구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교수하는데 그 친구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승만 박사가 비록 문사였지만 굉장히 배짱 있는 문사였다 하는 그런 냄새를 그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거의 아마 이승만 박사가 독립정신을 썼을 때의 상황이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국민과 국가인데 왜 그때 조선이 망할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어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난 특히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문사들, 학자들, 기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노는 꼴이 딱 조선시대 때 망할 때 노는 몽상한 잘못된 이상주의, 잘못된 깽판, 무장투쟁, 반정부투쟁 노는 꼴이 딱 이승만 박사가 나라 망할 때 나라를 걱정할 때 독립정신을 썼을 때와 비슷한 정신구조를 대한민국의 학자나 기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승만 박사를 한 2년 전부터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약간의 사회운동도 하고 해서 조금 읽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를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하는데 라이놀드 니브의 크리스천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한번 조명해 볼까 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신의 축은 기독교입니다. 종교로서가 아니고 애국 사상으로서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를 굉장히 중시했고 그러면서도 이승만 박사는 몽상성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몽상성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현실로 치열하게 리얼리스틱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미국에서 가장 정리를 잘한 사람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의 시민과 기독교인들을 미국 정부의 전쟁으로 지원하게 만든 라이놀드 니브라는 사람의 사상입니다. 미국의 중요한 정치 사상가 중에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라이놀드 니브의 기독교 크리스천 리얼리즘 혹은 아이디얼리스틱 리얼리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방대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현실주의의 두 축은 잘못된 평화주의에 대한 거부 그러면서 동시에 잘못된 무장
투쟁에 대한 거부, 이것이 크리스천 리얼리즘의 두 축입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된다. 그러나 무장 투쟁이 가지고 있는 것의 효과는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또 무장 투쟁은 또 하나의 악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그걸 지적한 것이 바로 크리스천 리얼리즘이다. 그것을 봤을 때 이승만 박사의 사상이 기독교적 이상과 현실적인 가장 지혜로운 전략, 요 사이를 가장 잘 변정법적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때 전술이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가 독립정신을 쓸 때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무방비 상태로 강간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와 같은 그러한 조선의 말기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강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화주의자들이나 혹은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했는가? 저는 두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 리얼리즘의 축이 성 어거스틴인데,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강간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살인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라. 그것이 이 세상 사회에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 말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승만 박사는 강간을 당하는 것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을 때는 저항하지 말고 강간을 당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조선을 향해서 했는 것 같고, 또 하나 강간에 대해서 비폭력주의자의 얘기했습니다. 깐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폭력을 외치지만 강간을 당할 때에 이빨과 손톱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 것이니 그것으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핥히라고. 두 사람이 모두 하나는 굉장히 리얼리스틱하면서도 하나는 이상적인 것을 깔았고, 어거스틴은 하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듯 하지만은 현실적인 것을 깔았습니다. 아마 조선을 또 일제 식민지를 번역할 때에 한국 사람들이 이 완전히 일본이나 제국에 강간당하는 그러한 한국을 놓고 하나의 생각만 했다면 틀림없이 독립에는 실패했을 건데,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강간당할 정도 될 때는 살인을 피하고, 또 기회가 가능하다면 이빨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핥히는 그 중요한 그때그때의 전략이 아까 내분 발표하실 때에 무장투쟁이나 혹은 평화적인 국제적인 외교를 통해서 이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런 그 강간당하는 여인이 취해야 될 전략, 무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빌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을 하면서 평화적 외교적인 치열한 노력, 때에 따라서는 무장투쟁의 필요성도 동시에 생각했고, 또 하나 지혜로운 거는 뭐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지혜로운 거는 도저히 힘으로 안 될 때는 외교력을 넓혀두는 것이 결국 탈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될 때에 큰 전투는 하지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면은 이승만 박사의 외교적인 투쟁은 별 힘도 없는 무장투쟁보다 훨씬 큰 무장투쟁의 전승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해서 이승만의 그 리얼리스틱한 노선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승만과 같이 오늘날도 이 세상을 통시적으로 보는 애국단체나 우파단체가 많이 생겨야 된다. 오늘날 투쟁을 번역하면서 좌파들이 이승만은 총을 들고 안 싸웠고 다른 사람들은 총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이승만은 친일파 내지는 혹은 독립투쟁사에서 빼야 된다는 논리를 많이 펴는데, 그거는 세상을 포괄적으로 못 보는, 강간당하는 여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민하지 않고 어느 날 호텔에서 커피 마시면서 고민하는 그 한국 상황을 재단하는 조직들의 잘못된 이승만 판단이라 할까, 그 시각이라서 그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지혜로운 전략을 썼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 서구화, 기독교화, 도시화, 모든 선진화, 민주화의 기초를 깔았기 때문에 이승만의 전략을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보고, 첫 번째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양동학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 민족 통합주의라고 할까? 그걸 얘기할 때 이승만 박사는 가장 근원적으로 반공 내지는 우리가 소련식이 아니고 미국식, 영미식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자유체제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904년에 분명히 선언을 해두고 그 이후에 뭐 1945년쯤에 왔을 때 무조건 단지 지금은 이런 그 단서를 붙여가면서 공산주의자들하고 같이 가자고 했는 그 지엽적인 것을 마치 이승만의 근원적인 좌우합작론인 것처럼 좀 그렇게 조금 잘못 그 번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아까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애초부터